아저씨, 택배 좀 빨리 가져다 줘요. 늦었다고요. 아, 정말 아저씨. 왜 매번 이래요? 새벽 6시. 30대로 보이는 입주민이 경비실 창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허둥지둥 일어나 택배를 들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은 택배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돌아섰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와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니폼 명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김영수. 그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30년을 다닌 중견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이 안건 결제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먼저 들어가시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군가 그를 불렀고 그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명함 한 장에는 그의 이름 석자와 함께 영업본부 부장이라는 직함이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비 아저씨, 부장에서 경비로. 김영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김영수 씨의 퇴직 전날은 평온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회사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후배들은 그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함께 사진을 찍자며 다가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앞으로 잘하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차 안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부장까지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좀 가져야지. 막연하지만 괜찮은 기대였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30년간 쌓아온 경력이 있었습니다. 곧 좋은 자리 하나 나오겠지. 김영수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첫 번째 월요일 아침, 김영수 씨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서둘러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섰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응? 김영수 씨는 짧게 대답하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상 앞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글쎄, 좀 쉬다가 이력서나 넣어봐야지. 그래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김영수 씨는 퇴직 2주 차부터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재취업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경력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30년 경력, 영업본부 부장 출신. 화면에 입력된 자신의 이력을 보며 그는 잠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곳에서 연락 오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조금 더 많은 곳에 지원했습니다. 10곳, 20곳, 30곳. 어느덧 50장이 넘는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연령대가 조금 부담이 되어서요. 겨우 받은 한 통의 전화에서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말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연령대가 부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경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가. 어느 날 오후,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야, 이번 주 토요일 모임 나오지? 오랜만에 다들 모인대. 김영수 씨는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흔쾌히 간다고 답했을 텐데 지금은 선뜻 답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지? 친구들은 분명 물어볼 것입니다. 야, 영수야, 요즘 뭐해? 어디 좋은 데 들어갔어? 그럼 자신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라고 말하면 또 다음 모임에서 물어볼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 이번엔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쁠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무엇이 바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친구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했어요? 그냥, 점심은 먹었어요? 응?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도 스스로를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방으로 들어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퇴직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김영수 씨는 또다시 재취업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습관처럼 새로운 공고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격리 사무원 모집 40대 이하 우대, 영업관리자 모집 45세 이하, 팀장급 모집 50대 초반까지. 나이 제한이 없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모집 연령 무관. 경비원. 김영수 씨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클릭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경비를? 30년을 부장으로 일한 사람이 경비원을 한다고. 그는 천천히 뒤로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공고가 맴돌았습니다. 연령 무관. 그 네 글자가 유독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영수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아파트 경비 공고를 하나 봤는데. 아내가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일단 해봐요. 그래.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게 낫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모집.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년을 쌓아온 자존심과 현실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클릭, 지원서 작성 화면이 떴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김영수. 경력란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30년의 부장 경력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김영수 씨는 컴퓨터를 끄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김영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직 지원하신 김영수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까지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합격. 그 말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첫 출근 전날 밤, 김영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뒤척였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은 경비원이 됩니다. 30년 만에 다시 유니폼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 신입사원 시절 처음 정장을 입었을 때의 설렘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3시, 김영수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경비 아저씨겠지.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30분, 김영수 씨는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김영수 씨 오셨어요? 여기 유니폼이랑 명찰 받으세요. 30대로 보이는 관리소장이 건넨 유니폼. 김영수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 가슴에 달린 명찰, 경비원 김영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김영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30년 전 처음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그때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관리소장이 그를 경비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낮은 의자 하나, 책상 위에는 택배 장부와 출입 명부. 여기가 근무하실 경비실이에요. 주 업무는 택배 분류랑 주차 관리, 그리고 단지 순찰이고요. 관리소장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청소도 좀 부탁드려요. 입주민들이 제대로 안 버리면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은 옆동 박 선배님이랑 같이 하시면서 배우세요.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관리소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김영수 씨는 작은 경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은 낡았고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김영수 씨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도 저랬는데. 오전 8시 첫 택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택배요. 기사가 경비실 앞에 택배 상자들을 쌓아놓고 갔습니다. 큰 상자, 작은 상자, 무거운 상자. 김영수 씨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별로 분류하고 호수별로 정리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허리가 조금씩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 택배 왔어요. 30대 여성 입주민이 경비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동과 호수를 말씀해 주시면 103동 500이호요. 빨리 좀 찾아줘요. 김영수 씨는 말없이 택배를 찾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없이 입주민은 택배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 호칭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전 10시. 관리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영수 씨, 저기 분리수거장 좀 정리해 주세요. 입주민들이 또 아무렇게나 버렸네요. 네, 김영수 씨는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플라스틱, 캔, 종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닐 장갑을 끼고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 부장님 아니세요?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업무로 몇 번 만난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웃은 잠시 멈칫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네. 부장님이 이런 일을 하시게 될 줄은 몰랐네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김영수 씨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빠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쓰레기 분류로 돌아갔습니다. 이웃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김영수 씨는 비닐 장갑 낀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장님이 이런 일을 하시게 될 줄은.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후 6시. 첫 근무가 끝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경비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허리는 욱신거렸고 다리는 뻐근했습니다. 30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일하던 몸이 하루 종일 서서 택배를 나르고 쓰레기를 분류한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펴봤습니다. 손바닥에는 박스를 들면서 생긴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손인가? 예전에는 펜을 쥐고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던 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고 악수를 청하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택배를 나르고 쓰레기를 치우는 손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영수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힘들었죠? 아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씻고 저녁 먹어요. 김영수 씨는 짧게 대답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처진 어깨, 유니폼을 벗었지만 여전히 경비원 김영수라는 이름표가 가슴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힘든 일은 없었어요? 괜찮아.
김영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이 자신을 보며 부장님이 이런 일을 하시게 될 줄은 이라고 했던 그 표정을, 입주민이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며 반말을 했던 그 순간을,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느꼈던 그 처참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더욱 줄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건강은요? 괜찮아. 바쁘세요? 그래, 좀.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알면 실망할 것입니다. 아니, 실망보다는 미안해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수 씨는 야간 근무를 맡았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경비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밤 9시,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경비실 작은 책상 위에 컵라면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 작은 경비실에서 컵라면을 먹는 밤, 김영수 씨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과 고기를 구워 먹던 날들, 집에서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저녁 식사,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순간들. 그런데 지금은 홀로 경비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라면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길 오려고 30년을 버틴 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이렇게 보내려고. 경비실의 작은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퇴직 후에 무너진 건 통장이 아니라 영수 씨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작게 흐느꼈습니다. 새벽 2시, 김영수 씨는 경비실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겼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장도 아닙니다. 경비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김영수 씨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누구한테도 말 못할 말들이 가슴속 깊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택배를 나르고 단지를 순찰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어느 오후, 옆동 경비실에서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김영수 씨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동 경비 박철수라고 합니다. 아, 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경비실 안을 둘러보더니 의자를 하나 가져와 앉았습니다. 새로 오셨죠? 적응은 좀 되세요? 뭐 그럭저럭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박철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잇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회사 다녔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요. 박철수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과장하다가 퇴직했어요.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25년을 다녔죠. 김영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형님처럼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죠. 처음엔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과장해서 경비로요. 그렇죠. 근데 말이에요, 형님. 박철수 씨는 김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말이 김영수 씨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산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철수 씨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 나라의 수많은 퇴직자들이 같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하죠. 맞아요. 박철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반말하고 옛날 아는 사람 만나면 고개가 안 들어지고요. 전부 다 겪었어요. 근데 형님, 그래도 이게 일이잖아요. 떳떳한 노동이에요. 박철수 씨는 경비실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아파트가 안 돌아가요. 택배도 못 받고 주차도 엉망이고 단지도 지저분해지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요. 자리만 바뀌었지 우리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도 비참함도 없었습니다. 담담한 수용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을 텐데 김영수 씨는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 힘들면 언제든 옆동으로 오세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박철수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들어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사를 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돌아간 후 김영수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 씨는 택배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수고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멈춰 서 계셨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추운데 밖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 3글자. 하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무수히 많은 경비 아저씨, 빨리 좀 여기 치워 같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다시 택배를 들었습니다. 상자가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영수 씨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부부, 장을 보고 돌아오는 주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청년, 모두들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멈춰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여기 있구나. 자리는 바뀌었습니다. 부장에서 경비로. 하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 30년 쌓아온 것들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자리를 지킨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김영수 씨는 경비실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편은 무겁고 아직도 가끔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도 떳떳한 노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김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김영수 씨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부장도 과장도 대리도. 자리는 바뀌었지만 그 사람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0대 이상 퇴직자 중 약 62%가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실제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재취업까지 평균 8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할 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과거의 직함과 지위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장이라는 이름표보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둘째,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비직, 관리직, 배달직 등 소위 작은 일이라 불리는 것들도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입니다. 셋째, 고용센터나 시니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전국 고용센터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정신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 없고 마음이 아프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걸으세요. 혼자가 힘들다면 동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라도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말 못할 말을 계속 쌓아두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30년, 40년을 일해온 그 경험, 가족을 지켜온 그 책임감,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그 성실함, 모두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 소중한 것들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작은 걸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